2020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 수학 영역 가형 풀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보실까요? 네, 지수 함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8을 2의 3제곱으로 나타내고 그거의 3분의 4제곱이 되면 이것은 2의 4제곱이니까 16이 되죠. 그리고 뒤에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입니다. 그러므로 16 곱하기 4분의 1은 4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2번 문제는 수열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이니까 자, 문제에서 주어진 두 번째 항은 초항 플러스 공차 하나고요. 그 값이 5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초항 플러스 4D라고 쓸 수 있죠. 그것이 11입니다. 자, 그러면 위의 식을 1번식, 아래 식을 2번식이라고 할 때 1번식 마이너스 2번식을 하면요. 초항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3D가 마이너스 6이 되니까 D 값은 2입니다. 즉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군요. 그 다음에 1번이나 2번에 대입하면 되니까요. 초항은 3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문제에서 구하는 8번째 항은요. 초항인 3 플러스 공차가 7개가 더 있으니까 14 더하기 3입니다. 17이 되겠네요. 정답 1번입니다. 네, 함수의 극한 또는 수열의 극한에 관한 문제죠. 자,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데요. 지금 분모를 1로 보고 유리화 시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를 1로 보고 분자를 유리화할 수 있는 수를 분모 분자에 동시에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4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에 플러스 값을 곱했습니다. 4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고요. 분자는 앞에 루트가 벗겨져서 4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고요. 뒤에 루트가 벗겨지면서 마이너스가 계산되니까 마이너스 4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입니다. 자, 4n제곱이 상쇄됐고요. 그래서 분자는 4n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분모 분자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를 취하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인 루트의 n제곱, 즉 n의 1차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요. 자, 루트 안에서는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4 플러스 n분의 2 플러스 n제곱분의 1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n분의 2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인 4n 플러스 1을 n으로 나누니까 4 플러스 n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2는 0, 무한대분의 2, 0, 무한대 제곱분의 1도 0, 0, 0에 수렴하죠. 자, 그럼 남은 것을 계산해 보면 루트 4는 2니까 2 플러스 2, 4분의 4, 즉 1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한 극한값은 1, 정답 1번입니다. 네, fx가 3차식인데요.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저 극한값은 우리가 미분계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2 플러스 2h 마이너스 f인데요. 자, 이 분자에서 이 부분이 그냥 h가 아니라 2h라는 거에 주목해야죠. 그럼 여기도 인위적으로 2h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2를 곱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2에서의 미분계수 f'2가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식은 2 곱하기 f'2니까 f'2를 구해야 되겠고요. 먼저 도함수를 구해볼까요?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한 2에서의 미분계수는 3, 12 마이너스 2, 4, 8에서 4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것은 2 곱하기 4에서 8이 되겠죠? 정답 보기 3번입니다. 자, 5번 다시 수열 문제인데요. n항까지 합인 sn이 2차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이 일반항이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 수는 있는데 뭐 등차 수열, 등비수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서 그 일반항이 100보다 커지는 최소 n의 값을 구하라라는 얘기죠. 즉 몇 항부터 100 이상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n항까지 알려준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요.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빼면 일단 일반항이 나오죠. 사실 그건 2항 이상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해보겠습니다. 2n제곱 마이너스 3n이고요. 여기서 자 2에 n-1을 먼저 제곱 요걸 빼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됐고요. 여기서 n-1을 뺍니다. 그러면 빼는 과정에서 2n제곱 여기 이렇게 곱한 2n제곱 없어졌고요. 마이너스 3n 이렇게 곱한 3n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남는 걸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4n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건 마이너스 2고요. 이렇게 곱한 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 이게 지금 2항 이상에서부터 적용되는 거고요. n이 1일 때는 초항은 사실 S1으로 정의되니까 넣어보면 2-3에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한 이 일반항에서도 1을 넣어보면 초항이 마이너스 1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결국 모든 항에 대해서 일반항은 4n-5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항이 100보다 크다. 그대로 풀면 되겠죠? 4n-5가 100보다 크다. 그럼 n은 자, 105를 4로 나눈 값보다 자, 105를 4로 나눈 값은 사실은 26.25가 되죠. 그러므로 n이 27항 이상부터는 100을 넘어갑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로그 문제인데요. 자, 밑을 18로 하는 로그 값이 1보다 작다. 말 그대로 진수인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은 밑에 1제곱, 즉 18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럼 18과 18이 없어지면서 이걸 풀면 n 묶어내고 n-9가 0보다 작다라는 2차 부등식을 푸는 것이니까 n의 범위는 0보다 크고 9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진수인 n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18은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그럼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n-3, n-6으로 인수분해 되고 0보다 크니까 n은 3보다 작거나 또는 n은 6보다 크다라는 결과도 만족해야 된다. 1과 1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수직선상에 표시해 보면요. 0부터 9 사이다 라는 게 1번 조건이고요. 3보다 작거나 또는 6보다 크다라는 게 2번 조건입니다.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수 n은요. 0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1 또는 2가 되겠고요. 6보다 크고 9보다 작은 거는 7 또는 8이 됩니다. 이 4개 n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거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7 더하기 8 하면요. 18이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4개의 숫자 0, 1, 2, 3을 이용해서 1로 나열하여 4자리 자연수가 나오는데 중복을 허락한다는 말을 일단 기억하셔야 되겠죠. 4자리 자연수가 2100보다 작은 경우. 자, 2100보다 작은 경우는 맨 앞자리가 2로 시작하면서 2100보다 작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맨 앞자리가 1로 시작하면서 2100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2로 시작할 때는 2100보다 작으면 반드시 100의 자리는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복을 허용하니까 여기는 0, 1, 2, 3, 넷 중에 아무거나 하나, 여기도 0, 1, 2, 3, 넷 중에 아무거나 한다 해서 16가지가 가능한 상황이 되고요. 자, 1000의 자리수가 1로 시작하는 경우는 뭐든지 2100보다는 작으니까요. 여기 4가지, 여기 4가지, 여기 4가지 해서 4의 3제곱, 64가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16 플러스 64니까 80이 되겠습니다. 정답 보기 1번입니다. 네, 8번 문제는 극한 문제인데요. 자, 2개의 극한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따로따로 구해볼까요? 먼저, 자, fx-1인데요. 그 경우에 0의 우극한입니다. 그러니까 0의 우극한이라는 얘기는 0보다는 조금 큰 값이라는 얘기죠. 거기서 1을 빼면 x가 어디로 가는 거죠? 네,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값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죠. 자, 그림에서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이렇게 되니까 결국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 1로 다가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극한값입니다. 자, 먼저 x가 1의 우극한으로 다가갈 때 fx 값을 구해서 그걸 다시 f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리미트 1의 우극한에서 fx 값이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죠. 자, 1의 우극한 여기죠. 그럼 역시 마이너스 1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의 아래쪽에서 가니까 마이너스 1의 좌극한 값입니다. 그럼 이것을 f에 집어넣는 거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은 x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일 때 fx의 극한값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표시된 거 잠깐 지우고요. 자, 마지막 구하는 것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에서의 극한값인데 그럼 결국 2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이쪽의 극한값은 최종적으로 2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구해야 되는 극한값은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기 4번이 정답입니다. 네, 9번 문제는 수열 문제인데요. 수열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항이 소수일 때와 전항의 값이 소수가 아닌 경우로 나눠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일일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하는데요. 점화식을 통해서 몇 번째 항을 찾는 문제가 되겠죠. 문제에서는 8번째 항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n 이퀄 1을 대입해서 두 번째 항을 구해보면, 자, 초항이 7로 문제에서 주어졌는데 7은 소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a1 플러스 3이고요. a1이 7이니까 2분의 10이 돼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두 번째 항의 값은 5가 되고요. 얘가 소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n이 2일 때를 대입하면 세 번째 항이 나오는데요. 자, 두 번째 항이 소수였기 때문에 역시 위식에 대입해서 2분의 그럼 5 플러스 3이니까 2분의 8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4가 됩니다. 근데 4라는 값은 이제 소수가 아니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겠죠. 자, 이제 n이 3일 때 네 번째 항은요. 소수가 아닐 때는 전항 플러스 n이니까 4 플러스 그리고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이 되죠. 네, 그 다음에 n이 4를 넣어서 다섯 번째 항은요. 그 전항이 7이 소수니까 2분의 7 플러스 3에서 역시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n이 5일 때 여섯 번째 항은 전항이 5가 소수니까 역시 2분의 5 플러스 3에서 2분의 8, 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제 4는 소수가 아니니까 밑에 거에 집어넣는데 일곱 번째 항은 전항인 여섯 번째 항 플러스 6이 되는 건데 그럼 4 플러스 6이니까 10이 된다고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 여덟 번째 항까지 다 와갑니다. 자, n이 7이면 자, 우리 이제 여덟 번째 항을 구하는 건데요. 자, 전항인 10이 소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역시 일곱 번째 항 플러스 7이 되는데요. 10 플러스 7이므로 자, 우리가 구하는 여덟 번째 항은 결국 17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요. 정답은 보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꼭지점이 y축 위에 있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y = 2 절대값 x라는 절대값 함수가 있죠. y축 대칭이기 때문에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그런데 각 두 점, 2, 4분면에 있는 점 A와 1, 4분면에 있는 점 B에서 접했습니다. 이 접한다는 거에서 2차 함수의 최고창의 계수인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A를 구해볼까요? 뭐 A에서 구하나 B에서 구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B에서 구해보면 이 점에서 y = ax 제곱 플러스 2와 y = 2x가 접했으니까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접하는 순간 판별식이 0이죠. 네, 짝수니까 자 4분의 d 값은요 1-2a인데 이것이 0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a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a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접점의 x좌표를 알아야지 우리가 적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2분의 1을 집어넣고
구하면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걸 0이고요. 양변에 2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이고 이것은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이므로 접점의 x좌표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마 이 2사분면에 있는 이것은 양쪽이 지금 y축 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자, 그럼 빗금치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인데요. 지금 저 부분이 y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결국 0부터 2까지 적분해서 그걸 2배 하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구하는 넓이는요.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이 참수가 더 위에 있죠. 그러니까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에서 자, 2x를 뺍니다. 마이너스 2x를 한 것이죠. 이걸 적분하면 바로 이 부분의 넓이가 되고요. 그거를 2배 하면 되겠죠. 앞에 곱하기 2를 한다.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2 곱하기 자, 부정적분 쓰겠습니다. 그러면 6분의 1의 x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0부터 2입니다. 자, 그럼 2 곱하기 0을 넣어서 다 0이니까 2만 넣어서 정리하면 되겠죠. 6분의 8은 3분의 4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고요. 플러스 4. 네, 마이너스 4 플러스 4는 상쇄돼서 0이 되니까 구하는 값은 2 곱하기 3분의 4에서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보기 4번입니다. 네, 11번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군요. 자, 흰 공 2개, 빨간 공 2개, 검은 공 4개가 있는데요. 그럼 공이 8개가 있죠? 이걸 일렬로 나열할 때 흰 공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라. 그럼 전체 경우에서 흰 공이 이웃하는 경우를 뺄까요? 전체 경우는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순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8개라면 8팩토리얼인데 같은 개수만큼 나눠주면 되죠. 2팩토리얼, 2팩토리얼, 4팩토리얼 나눴습니다. 이것이 전체 경우의 수인데요. 여기서 흰 공 2개가 서로 이웃하는 경우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흰 공 2개를 하나로 보고요. 그러면 하나와 2개와 4개니까 서로 다른 7개를 배열하면서 2팩토리얼과 4팩토리얼로 나눈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앞에 거부터 보죠. 자, 2팩토리얼 2개가 있고요. 4팩토리얼 약분한 다음에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8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네, 2는 4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5, 7이 35와 6이 12 이렇게 곱한 걸 계산하겠습니다. 420이 되는군요. 자, 420에서 자, 뒤에 거 계산하면 자, 2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까지 약분하면 5, 6, 7이 남았죠? 이렇게 3이니까 네, 15 곱하기 7은 105입니다. 자, 그럼 420에서 105를 뺀 것이죠? 네, 그러면 315가 되겠습니다. 정답 보기 5번입니다. 네, 오른쪽 1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fx는 두 개의 유리함수인데요.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 두 개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유리함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gx는 3차 함수입니다. 2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미정계수 a와 b 두 개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자, 이럴 때 fx 곱하기 gx라는 걸 하나의 함수로 볼 때 이 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일 조건을 구하라는 얘기죠. 결국 gx는 그냥 뭐 3차 함수니까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거든요. 결국 fx가 문제가 되겠죠. 1 앞뒤에서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국 x 이퀄 1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f1에서 연속이라면 먼저 함수값 f1 곱하기 g1이 존재해야 되겠죠. 자, 구해보면요. f1은 1을 포함하는 경우는 여기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g1은요. 1을 대입하니까 2 플러스 a 플러스 b인 상태죠. 자, 이것이 1에서의 함수값입니다. 그것이 극한값과 같을 때가 연속의 조건이죠. 그럼 이제 극한값을 구하겠습니다. 극한값은 아마 1보다 클 때, 즉 우극한값과 1보다 작을 때 좌극한값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죠.
자, x가 1보다 클 때는요, fx 경우는 아래쪽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1을 대입하면 fx 곱하기 gx인데요. 네, fx 부분은 지금 3분의 1이 나오는 것이고요. gx의 경우는 모든 실수의 연속이니까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2 플러스 a 플러스 b니까 아까 함수값과 다를 바가 없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1에서의 좌극 한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는 fx의 경우는 여기에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x-1분의 1인 거고요. gx는 분자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이것이 우극한값과 같아야 되고요. 또 연속이라면 그것이 결국 함수값과도 같아야 되니까 결국 이 친구가 3분의 1 곱하기 2 플러스 a 플러스 b와 같을 때 우리는 x = 1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모든 실수에서 fx 곱하기 gx가 연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1에 다가갈 때 여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분자에다가 1을 대입한 2 플러스 a 플러스 b가 0분의 0에 따라서 0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a 플러스 b 값이 마이너스 2라는 식을 하나 얻어냈죠? 네. 그 다음에 이걸 변형시켜서 b 값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죠? 이거를 분자에 대입해서 2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넣고요. 자, 이렇게 묶으면 2로 묶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고요. 또 이렇게 묶으면 a로 묶고 x 마이너스 1이니까 공통인수로 x 마이너스 1을 묶어내고 나면 2x 플러스 2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그럼 극한값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리밋 x가 1로 다가갈 때 x-1분의 분자가 x-1 곱하기 2x 플러스 2 플러스 a인데요. 여기서 분모 분자에서 공통인수로 x-1이 약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결국 a 플러스 4가 되죠. 네, 그것이 최종적으로 3분의 1 2 플러스 a 플러스 b가 나와야 합니다. 자, 양변에 3을 곱한 다음에 정리해보죠. 3을 곱하면 3a 플러스 12고요. 2 플러스 a 플러스 b이므로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2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0이 되는군요. 이게 2번식입니다. 1번식 다시 가져와 볼게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라고 나왔던 게 1번식이었습니다. 자, 두 식을 더하면 3a가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b는 2를 더해서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b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 지금 a가 마이너스 4였고 b가 2였죠.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b 마이너스 a는 결국 6이 되겠네요. 정답 5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네, 등비 수열인데요. 공비가 1보다 크다는 말이 있군요. 그리고 가번, 나번 조건을 만족할 때 결국 등비 수열이니까 초항과 공비를 구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9번째 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가번 조건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항이란 건 AR 제곱이고요. 다섯 번째 항은 AR의 4제곱, 일곱 번째 항은 AR의 6제곱입니다. 모두 합하면 A의 세제곱과 R의 12제곱인데요. 이것이 125, 5의 3제곱입니다. 그럼 양변 모두 3분의 1제곱을 하면 A 하나, 그리고 R의 4제곱이 5가 되죠. 네, 자, 요 정도가 가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힌트고요. 나번 조건을 또 활용해 보겠습니다. 나번 조건은 AR의 5제곱분의 AR의 3제곱 플러스 AR의 7제곱입니다. 그럼 분모 분자에서 A는 약분이 되고요. R의 3제곱으로 나눠보면 R의 제곱분의 1 플러스 R의 4제곱입니다. 이것이 6분의 13이므로
자, 대각선으로 곱하면서 r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크로스로 곱해볼게요. 6 플러스 6r 4제곱은 13r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6r 4제곱 마이너스 13r 제곱 플러스 6 이퀄 0이니까요. 복 2차식으로 보시고 풀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2, 3, 3, 2 이렇게 곱해서 4 이렇게 곱해서 9가 나오면 가운데 있는 13이 나오니 결국 2r의 제곱 마이너스 3 그리고 3r의 제곱 마이너스 2가 0이 되고요. 여기서 r제곱은 2분의 3 또는 3분의 2가 되는데요. 문제에서 공비인 r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r의 제곱도 1보다 크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r은 제곱이 2분의 3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문제에서는 9번째 항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그 전에 먼저 자, 여기다 대입해서 초항도 구해야 되겠죠. 자, a 곱하기 r의 제곱이 2분의 3이면 r의 4제곱은 4분의 9죠. 그것이 5이므로 초항은 5 곱하기 4분의 9의 역수 9분의 4, 즉 9분의 20이 되고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9번째 항은 초항 곱하기 r의 8제곱이니까 초항 9분의 20 곱하기 그 다음에 r의 4제곱이 아까 4분의 9니까 r의 8제곱은 또 그거의 제곱으로 16분의 81이 되겠죠. 자, 그럼 약분을 하겠습니다. 9와 81 약분돼서 9만 남았고요. 자, 16을 4로 나누면 4, 20을 4로 나누면 5가 되니까 최종 답은 4분의 5구 45, 4분의 45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보기 2번이 되겠네요. 네, 이와 같은 두 로그 함수가 만나는 두 점을 2사분면에 있는 점이 점 A고요. 1사분면의 교점이 점 B인데요. 이 상황에서 직선 AB와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가다가 Y축과 만나는 그 절편을 C라고 할 때 삼각형, 여기가 직각입니다. ABC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우고 필요한 대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로그 함수의 이 개수들이 정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교점 A와 B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A점의 경우는 로그 3의 진수가 마이너스 2x인 거와, 그렇죠? 그 다음에 로그 3의 x 플러스 3의 교점이니까요. 자, 마이너스 2x랑 x 플러스 3이 같은 것이고요. 그러면 3x가 마이너스 3인 것이고 x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즉, 점 A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인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뭐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y값은 로그 3의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B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로그 3의 2x와 로그 3의 x 플러스 3을 연립한 것이죠. 그러면 2x랑 x 플러스 3이 같은 것이니까 x값은 3이 됩니다. 즉, 점 B의 x좌표는 3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대입한 y값은 로그 3의 6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로그의 성질에서 로그 3의 6은 6이 2 곱하기 3이니까요. 로그 3의 2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여기서 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라는 것은 x2-x1분의 y2-y1 이런 식으로 구하니까요. 자, 점 B에서 점 A의 좌표를 빼겠습니다. 자, 분모는 3 빼기 1입니다. 그럼 4가 되죠. 그리고 분자는 B의 y좌표에서 A의 y좌표를 빼면 로그 3의 2가 상쇄되면서 1. 기울기가 4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울기 4분의 1과 직각으로 지나는 이 선분 AC의 기울기는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이건 명확하죠?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자, 기울기 마이너스 4로 주고요. 그 다음에 A점의 좌표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x 플러스 1 플러스 로그 3의 2가 되고요.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4x와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3의 2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직선의 y절편이 점 C거든요. 그러면 y절편의 값이 이렇게 나오니까 점 C의 좌표는요, x좌표는 0이고요. y좌표가 로그 3의 2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직각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요. 자, 선분 AB의 길이, 선분 AC의 길이를 구해서 2분의 1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를 직접 구하겠습니다. 루트 안에서요. 자, x좌표 뺀 거 4의 제곱 16이고요. y좌표 뺀 거 1의 제곱이니까 1이 됩니다. 즉 루트 17입니다. 자,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루트. 자, AC입니다. x좌표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고요. y좌표는 4의 제곱 16이 되니까 이 길이 역시 루트 17입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군요. 그러니까 이 길이도 루트 17이고 구하고 나니까 이 길이도 루트 1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삼각형 ABC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루트 17 곱하기 루트 17이므로 2분의 17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보기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같이 풀겠습니다. 주어진 그래프는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그죠? 속도가 음에서 양으로 갔다가 다시 음으로 왔다가 이렇게 음양, 즉 운동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출발 후에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바뀔 때 라는 걸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t값이 a일 때죠. 이때 음에서 양으로 처음으로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때의 위치가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것은요, 자, 처음 출발점이 t가 0인데요. 여기서부터 a까지 저 속도를 적분한 값이,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8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그죠? 적분해서 마이너스 8이라는 값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가 c일 때의 위치는, 자, 요 점에서의 위치는 마이너스 6이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c까지 역시 속도를 적분한 값은 마이너스 6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힌트를 하나 더 줬습니다. 뭐냐면 0부터 b까지의 적분값과 b부터 c까지의 적분값이 같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저거를 좀 식으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a부터 b까지의 적분값, 제가 노랗게 칠한 이 부분의 넓이를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을 라지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b부터 c까지의 적분한 값, 이 부분을 b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0부터 c까지의 적분은요, 자, 0부터 a까지의 적분이 마이너스 8이고요 a부터 b까지의 적분은 플러스 a고요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의 적분은 b입니다. 다만 b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영역이니까 음의 값이고, a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의 값이라는 걸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요 값이 마이너스 6이 나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이걸 2항에서 정리하면 a 플러스 b 값이 8 빼기 6, 즉 2가 나왔다. 이걸 1번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걸 이용해서 또 하나 만들어 보죠. 자, 0부터 b까지의 적분값입니다. 0부터 b까지의 적분값은 마이너스 8 플러스 a죠. 이것과
그 다음에 우변은 B부터 C의 적분이죠. B부터 C까지의 적분은 B라고 했습니다. 요 값이 같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선 A-B가 이항식해서 8이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식이고요. 자, 1번식, 2번식을 더하면 2A가 10이므로 A 부분의 넓이는 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걸 대입해서 구하면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니까요. 저 노란 부분의 넓이고요. 그것은 A가 5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6번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정적분을 포함하고 있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을 땐 두 가지로 나누죠. 이 적분 구간이 지금 문제처럼 0부터 1 이렇게 상수로 주어지면 이 정적분 값을 보통 K라고 이렇게 치환해서 풀게 되고요. 만약에 이 문제와는 달리 저 포함되어 있는 정적분이 A부터 X다 이렇게 해서 미지수 X가 적분 구간에 들어있을 때는 양변을 미분해서 풀게 됩니다. 자, 그럼 예상대로 K라고 주면은 fx라는 함수가 x의 3제곱 마이너스 저 k를 곱해서 4kx라는 식으로 주어지죠. 그리고 저희가 k라고 준 값을 다시 한번 써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인테그럴 0부터 1까지고요. 즉 ft, 그럼 t로 바꿔서 t세제곱 마이너스 4kt라는 이 함수의 절대값 함수를 적분한 값이 k입니다. 자, 그러면 요 삼차함수의 모양을 대강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저 삼차함수는 당연히 t로 묶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4k가 나오니까요. 0과 마이너스 루트 4k와 플러스 루트 4k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모양일 겁니다. 요게 ft의 모양인데요. 루트 4k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적분의 모양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자, 가장 큰 힌트는 여기입니다. f1의 함수값이 음이 아니라 양이란 얘기는 1이 루트 4k보다 왼쪽에 있으면 1에서의 함수값이 음이 되겠죠. 즉 1이 루트 4k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함수값이 양이 나옵니다. 즉 루트 4k와 1에 대해서는 1이 더 큽니다. 요거를 양변 제곱하면 4k가 1보다 작고요. k는 4분의 1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갖게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0부터 1까지 적분한다는 것은 그거의 절대값의 적분이니까요. 두 가지로 구간을 나눠야 되겠죠. k는요. 0부터 루트 4k까지는 저 ft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음의 값이니까 절대값 함수는 x축 대칭을 시키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4kt의 적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럴 루트 4k부터 1까지는 원래 ft가 양수니까 부호 바뀌지 않고 t 세제곱 마이너스 4kt의 적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풀어서 k값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부정적분 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t 4제곱이고요. 2kt의 제곱인데 여기에 0과 루트 4k가 들어가서 정적분이 될 거고요. 뒤에서는 부호만 반대니까 플러스 4분의 1t 4제곱에서 마이너스 2k t 제곱인데 적분 구간이 루트 4k부터 1까지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루트 4k 집어넣어서 4제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6k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t 제곱은 4k니까 8k 제곱입니다. 0을 넣은 건 0이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요. 1을 넣은 거는 4분의 1 마이너스 2k인 상황이고요. 루트 4k를 집어넣은 건 집어넣어서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마이너스 4분의 16k 제곱 플러스 8k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요. 4분의 16 약분해서 4가 되죠. 여기도 4가 됩니다. 그러면
8 더하기 8, 16 빼기 8이니까 결국은 8k 제곱이군요. 마이너스 2k, 상성은 4분의 1이 있습니다. 이것이 k입니다. 자, 그러니까 k를 이항시켜서 4배 하면요 32k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2k 플러스 1 이퀄 0이 되고요. 이것을 인수분해하면 8k 마이너스 1, 4k 마이너스 1 이퀄 0으로 인수분해됩니다. 그러므로 k 값은 8분의 1 또는 4분의 1인데요. 아까 저희가 구한 값에서 k가 4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있었죠. 그러니까 4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이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k가 되겠습니다. k 값이 8분의 1이 됐으니까 구하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8분의 4니까 2분의 1 x로 완성이 됐죠. 자, 문제에서 구하는 f2라는 함수 값은요 8-1에서 7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보기 2번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a 값이 0부터 6 사이의 실수일 때, 자, y equal x, x-a, x-6이라는 3차 함수의 원점으로부터 접선이 2개가 그어지는데 그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이 함수는요, 근이 0과 6과 a인데요. a가 0과 6 사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모양이 대강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3차 함수입니다. 그런데 원점을 지나죠. 그러니까 원점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접선을 2개 그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접선이 하나 그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접선이 하나 그어지겠죠. 그럴 때 이 두 기울기의 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접점의 x좌표를 임의의 t라고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y값은 역시 여기다 대입한 거니까 저거 전개하면 t 세제곱 그리고 a 플러스 6 t의 제곱 플러스 6at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도함수는 결국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6x 플러스 6a인데요. 여기다가 t를 집어넣은 것이 저 점에서의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t에서의 미분계수니까 결국 3t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6t 플러스 6a가 되겠습니다. 그럼 임의의 접선의 방정식은요, y 이퀄, 자, 기울기 3t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6t 플러스 6a, 자, 기울기 그리고 x 마이너스 x 좌표, 그 다음에 플러스 y 좌표, t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t 제곱 플러스 6at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요거를 자, 좀 더 기울기와 y절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3t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6t 플러스 6a 곱하기 x, 여기가 기울기죠. 그 다음에요, 자, 이제 하나씩 전개하는 건데,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12인데요. 거기서 a 빼니까 플러스 a 플러스 6t 제곱이고요. y절편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0,0 원점을 지나니까 0,0을 대입해서 t를 구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다 0을 대입하는 순간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6t 제곱 이퀄 0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그림에서 저희가 접점의 x좌표 t는 원점이 아닌 점이니까 0이 아니죠. 그러므로 양변을 t제곱으로 약분해서 정리하면 이 t는 a 플러스 6
그러므로 t 값이 2분의 a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그럼 t가 2분의 a 플러스 6일 때 저 기울기는요. 자, 3 곱하기 t의 제곱이니까 4분의 a 플러스 6의 완전 제곱이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 약분되고 a 마이너스 a 플러스 6의 완전 제곱입니다. 그리고 뒤에 6a가 있죠. 그러면 자 4분의 3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a 플러스 6의 완전 제곱 플러스 6a가 이 접선의 기울기고요. 자 다른 쪽 접선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x = 0을 대입하면 그게 0에서의 미분계수죠. 그럼 뭡니까? 6a가 되죠. 자, 그러니까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6a가 됩니다. 그래서 두 기울기의 곱의 최소값이란 건 6a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a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6a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6a 곱하기 자, 이 부분을 4로 통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36 플러스 24a인 상황에서요. 자, 앞에 4분의 6은 2분의 3이라고 하고요. 자, a가 들어가는 순간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0인데 플러스 12a 제곱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6a입니다. 자, 3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미분을 해서 그래프의 모양을 알아봐야 되겠죠? 이거 미분해 보면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4a 마이너스 36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니까요.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6입니다. 그 얘기는 2와 6에서요. 최고창의 음이니까 감소, 증가, 감소의 이런 모양을 갖는 3차함수가 되는데 a의 구간이 0보다 크고 6보다 작으므로 이 구간에서는 분명 a가 2일 때가 최소값을 갖죠. 그래서 a가 2일 때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그럼 a가 2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은 2분의 3 곱하기 자 마이너스 8 플러스 48 마이너스 72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0 플러스 48은요 마이너스 32니까요 전체적으로는 네, 마이너스 48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보기 18번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m과 n의 대소관계가 저렇게 주어졌는데 저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인 중에서 순서상 m, n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두 가지로 나눴네요. m의 값이 양수일 때와 m의 값이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m의 값이 양수일 때는요. 그럼 절대값 m이지만 그것은 m으로 그냥 벗겨지니까 m의 n제곱근 자, 양수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그냥 서로 다른 두 수를 뽑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1과 10을 포함해서 10개 중에서 그죠? m과 n의 대소관계는 명확하니까 서로 다른 두 개만 뽑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팩토리얼분의 10 곱하기 9니까 정답은 45가 되겠죠. 자, 가번의 답은 4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경우 m이 음수라면 자 그러면요 m의 n제곱근 그러면 음수의 홀수 제곱근은 존재할 수 있지만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실수가 아니죠. 그러므로 n이 짝수이면 실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m이 음수일 때는 n은 홀수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는 홀수를 우리가 몇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요. n이 홀수인데 가장 큰 홀수는 9가 되겠죠. 그리고 n이 7일 때
n이 5일 때, n이 3일 때인데 n이 1이면 1보다 작은 m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네 가지 경우입니다. n이 9라는 홀수가 나오면 그거보다 절대값 m이 작은데 m이 음수라면 m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8까지는 절대값이 다 9보다 작죠. 그래서 8개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 n이 홀수 7이면 그거보다 작은 절대값 m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6까지 6개가 존재하고요. 자, n이 5라면 m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까지는 절대값 m이 n, 5보다 작죠. 그래서 4개가 존재하고요. 자, n이 3이면 m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에서 단 2개만 존재하게 되니까 이걸 다 합치면 8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2 해서요. 결국 20가지가 생깁니다. 이것이 나번에서 원하는 조건이고요. 자, 아까 가번이 45였고요. 나번이 20가지니까 둘의 합은 65. 보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19번 문제입니다.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고요. 그 삼각형의 그 내부를 3개의 삼각형으로 쪼갰는데요. 이 넓이를 S1 그리고 이 넓이를 S2라고 할 때 네,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선분 BC의 길이는 2 루트 5라고 하네요. 그리고 원의 반지름은 다 루트 10이죠. 자,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A분의 마주보는 대변 2 루트 5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2 아래에 해당하니까 2 루트 10이 됩니다. 여기서 사인 A로 정리하면 사인 A는 루트 10분의 루트 5니까 루트 2분의 1, 즉 2분의 루트 2. 그렇다면 예각 삼각형에서 각 A는 45도가 되죠. 자, 요 A가 45도입니다. 그러면 이 각은요, 원주각과 중심각에 의해서 원주각 45도의 2배니까 90도, 즉 직각이 됩니다. 이 각은 270도에 해당하겠죠. 여기서 이 삼각형 S1 쪽에 해당하는 이 각을 세타라고 하고요. 그럼 이 각은 27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3배의 S1과 4배의 S2가 같은데요. 3 곱하기 S1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가 모두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이어서 10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끼인 각은 제가 세타라고 줬습니다. 그리고요. 4 곱하기 S2인데요. S2는 역시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은 모두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에서 곱하기 10이고요. 끼인 각의 사인 값인데 사인 270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좀 간단히 할 수 있죠. 사인 270은 90도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홀수가 오면 코사인 세타로 바뀌고요. 270도에서 세타 되면 3, 4분면의 각으로 보는데 3, 4분면에서 사인의 번은 마이너스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자, 양변에서 2분의 1, 2분의 1 약분되고요. 10과 10도 약분되고요. 남은 걸 정리하면 3 곱하기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럼 양변을 똑같이 코사인 세타와 3으로 약분하면요. 이게 바로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이쪽은 이렇게 약분되고 마이너스 3분의 4입니다.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상황에서 사인 세타의 값은요. 이렇게 보는 거죠. x분의 y가 3분의 4면 빗변은 자동으로 3대 4대 5가 되는데요. 사인의 정의는 빗변분의
즉 5분의 높이가 나니까 5분의 4인데요. 탄젠트는 음수지만 지금 저 각이 180도를 넘지는 않으니까 2, 4분면에 있는 각이거든요. 2, 4분면에서 사인해 보는 양수죠. 그러므로 사인 세타의 값은 플러스 5분의 4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의 경우는요.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로 보고 5분의 3이 되겠죠. 자, 여기서요. 이 길이는 루트 10이고요. 이 길이도 루트 10이고요. 이 길이를 문제에서 구하라는 x고요. 그리고 여기에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인 상황이죠. 자, 그럼 코사인 법칙에 넣어보겠습니다. x 제곱은 루트 10의 제곱 플러스 루트 10의 제곱 마이너스 2배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요. 20 플러스 12 해서 32가 되네요. 그러므로 x는 루트 32, 4 루트 2입니다. 정답은 보기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직선 L이 이 정사각형의 넓이도 2등분하고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도 2등분하는 직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고요. 여기서 ft는 이 직선의 y절편의 값을 t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는데요. 자, 정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반드시 정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되는데 이 교점이 마이너스 1,1인 건 아주 쉽습니다. 그럼 직선 L은 기울기는 모르니까 기울기 m으로 점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그럼 y 콜 m x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줄 수 있고요. y 콜 mx 플러스 m 플러스 1입니다. 이 직선의 y절편을 ft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 m 플러스 1의 값을 t로 나타내면 그것이 f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 직선이 직삼각형의 넓이도 2등분한다는 거죠. 두 번째 조사할 것은 저 직선 L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도 2등분한다는 건데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 점의 좌표가 t, 0이니까 요 길이가 t죠. 그리고 요 길이는 2죠.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저 삼각형 OPA의 넓이 자체가 바로 그냥 t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등분 된 거니까 2분의 t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저 삼각형을 보시면 이 삼각형에서 요거의 길이는 자 2에서 직선의 y 절편의 절표가 m 플러스 1이죠. m 플러스 1을 빼면 되니까요. 1 마이너스 m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길이만 알면 되는데 요 길이는 요 교점의 x좌표입니다. 그럼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교점의 x좌표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y 콜 자, 그냥 그림에서 바로바로 x 길이가 t, y 길이가 t분의 2인데 분은 마이너스죠. y절편이 2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y 콜 마이너스 t분의 2x 플러스 2와 그죠? 직선 L의 방정식 y 콜 mx 플러스 m 플러스 1의 연립을 풀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넘기면 m 플러스 t분의 2 x는 1 마이너스 m이 되죠. 그러므로 x는 m 플러스 t분의 2분의 1 마이너스 m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자, 이 길이요 m 플러스 t분의 2분의 1 마이너스 m 곱하기 이 길이 역시 1 마이너스 m입니다. 이것이 전체 직각삼각형의 넓이 t의 절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양변에서 2분의 1과 여기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쪽에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1-m의 완전 제곱은요. 자, t로 곱하면 mt 플러스 2가 되죠. 자, m에 관한 2차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m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m 생기고 이쪽으로 넣으면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묶어내면 t 플러스 2m이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이퀄 0이 되고요. 근해 공식에 넣으면 m의 값은 2분의 t 플러스 2 플러스나 마이너스 루트 그리고 판별식이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에서 플러스 4를 하니까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입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직선 L은요 분명히 기울기가 약간 음수입니다. 즉 0보다 작습니다. 이 두 가지 값 중에 마이너스가 돼야지 m이 음수가 되겠죠. 자, m 값은 확정됐고요. ft라는 것은 직선 y 꼴 mx 플러스 m 플러스 1의 이 y절편 m 플러스 1이었으니까요. m 플러스 1을 다 t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루트 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까지가 m이었고요. 여기다가 1을 더하니까 2분의 2가 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2분의 t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 요것이 ft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요. t가 0으로 갈 때 ft의 극한값인데요. 0분의 0형태가 아니니까 그대로 t자리에 0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4 마이너스 루트 8이 되거든요. 2분의 4 마이너스 2 루트 2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보기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3월 모의고사 30문제 중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간략히 풀어봤습니다. 곧 21번부터 30번까지 자료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